듯한 절벽,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에겐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합니다. 무섭죠? 예, 지형이 이제 점점 척박해지는 게 보여요. 이게 땅의 원형을 보는 것 같아서 무섭고 뒤에 그 원형 위에 하얀 설산이 있으니까 이제 좀 무섭네요. 험하기로 이름이 높은 이 길은 윈난의 4대 트레킹 코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좀 천천히 가시지. 몸을 힘다 빠지네. 와, 진짜 찌릿찌릿하네 이거. 차 2대가 간신히 지날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길과 낭떠러지 끝으로 보이는 붉은 강물이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를 긴장시킵니다. 진사강부턴 걸어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윈난성과 스촨성의 경계를 이루는 진사강은 무려 2,000km를 흘러 메콩강으로 이어집니다. 잠시나마 걷기를 택한 이유는 이곳이 아니면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을 천천히 느껴보고 싶기도 했지만 4,000m가 넘는 산들을 넘어가려면 고산 적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친에서 차로 달려 2시간 만에 도착한 시당온천. 위폭마을을 가려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곳이죠. 위폭마을로 넘어가는 산길은 오직 하나, 말을 타거나 걸어야 합니다. 말을 타고서도 4시간을 넘게 가야 한다고 하니 숨쉬기조차 힘든 고산지대에서 걸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10块钱包饺子 같이 이거? 包2汤饭 아, 예. 이게 오늘 내가 타고 갈 말이구나. 가방 무게가 뭐 오늘 하루 잘 지내보자. 과연 이 말이 저를 무사히 마을에 데려다 줄까요? 장시간 가파른 길을 오르면 말도 쉽게 지치기 때문에 중간중간 바꿔 타야 합니다. 말을 타고 가는 초행길, 처음 얼마 동안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유람하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천천히 말장등에 앉아서 믿을 것은 말뿐이고 말에게 생명을 맡기게 되었네요. 야, 이 가파른 길은 이 밑에 길 낭떠러지거든요. 지금 나도 쭈삣쭈삣한데 말이 앉아서 말이 골라서 잘 길을 아예 잘 골라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잠시 느낀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설산 아래 첫 마을을 찾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더 힘든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4개의 휴식처에서는 말도 사람도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베이스 캠프에는 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리빵이라는데요.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곳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행객을 위폭마을까지 데려다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올라다녀서 힘들지 않아요?
우리는 숨이 있어서 또 날아다니까. 一天两三趟，前几天是两三趟，现在就是一天一趟，就一趟，对，어디贵呀？산 초입에서 위폭마을까지 거리는 꽤 멀어서 우리나라 지리산 하나를 넘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땅 봐라 땅. 우와. 중국의 또 다른 샹그리라로 불리는 위폭마을. 그 얘기만 듣고 무작정 들어선 길. 이 길의 끝에 있다는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곳에 가면 잃어버린 뭔가를 찾을 수 있을까요? (35일간의) 산티아고 순례길도 걸어본 경험이 있는 터라 걷는 데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신감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이죠. 아이고 좋겠다. 가까이서 보이던 설산은 가히 공포스러울 정도로 위압적이었습니다. 설산을 옆에 끼고 말을 타고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걷고 그렇게 반복하기를 수차례. 드디어 멀리 산 아래 작고 예쁜 마을이 보입니다. 바로 위폭마을입니다. 마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티벳의 순례자들이 반드시 찾는다는 메이리 쉬산의 신성한 장소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물론 이방인들도 먼 길을 떠날 때는 반드시 이곳에서 평안을 기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네. 火扑是深藏火扑那个，深藏火扑那个是我们的群众全部那个是指点走起那个是他来念经这个情况是那个是出来那个是这个是出来的时候，现在才是运动大力了嘛是，再了说。 이곳 사람들이 달라이 라마의 환생처럼 여기는 신성한 향나무. 그 향나무를 꺾어 오른 게 마지막 의식입니다. 야. 이곳 사람들은 향나무 연기와 함께 기원이 신에게 전달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여행이 무사하길 기원해 봅니다. 마을에 들어서서 제일 먼저 만난 건 꼬마 아이들입니다. 말을 붙일 새도 없이 아이들은 장작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거 애들하고 지금 이 장작을 다 저녁 때 왜 싸고 있어요? 我们烧火用的，就是做饭。做饭。在什么地方做饭呢？在学校。 자, 가보자. 이 오지의 학교라지. 더구나 거기서 밥까지 해먹는다니. 궁금증에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차. 어휴. 好了，我的。 어째 걷는 모습이 위태롭습니다. 결국 얼마 못 가 아이가 나무 무게에 휘청거립니다. 是不要它吧？他说不用， 아, 싫대. 내가 들어준다니까. 不用， 야, 왜 싫대? 뭐야? 他说不用啊。 아, 해줄게. 어휴, 참나. 야, 꼬마의 어깨가 감당하기엔 좀 과하다 싶어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말을 꺼낸 제가 아이들 앞에서 무안해졌습니다. 이 녀석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在那一片苍茫中，一个 어서. 生活，看 좋고. 见远方天国，那璀璨的烟火。 위펑마을은 윗동네 아랫동네 합쳐 34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마을 구경은 잠시 뒤로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씩씩하게 끝까지 나무찜을 메고 온 꼬마보다 제가 더 힘든 건 웬일일까요? 학생이 전부 11명인 위펑소학교는 지난해 4월 2세 교사로 이사를 왔습니다. 마을을 찾아온 한 여행객이 아이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새로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수업에 필요한 학용품이나 교과서는 여행객들이 십시일반 보태주는 지원금으로 사서 쓰는데요. 11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기엔 빠듯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학교 선생님 되신 거예요? 是从网上知道这里没有老师，然后大学毕业就来了，就属于自己过来做志愿者。 여기 계시니까 행복해요? 辛苦，但是很快乐。不是你们背的，就是外面的。 처음 봤을 때 이 동네 큰 아이인 줄 알았던 분이 이곳의 유일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가져온 나무로 선생님이 직접 저녁 준비를 합니다. 선생님을 돕는 아이들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학교에는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이렇게 촛불을 켜고 지낸다고 합니다. 这个好吃。就是馒头， 만두. 馒头。 아, 이게 빵 그찌는구나. 이렇게 해서 빵 맹징인 거 파는 거. 선생님의 손놀림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跳下去。 저기 오면 시 저기 거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 一起。 보고만 있으려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저도 일손을 돕기로 했습니다. 翻卷了手心里，还真的是有 선생님이 아예 머리에 랜턴을 쓰고 요리를 하는데요. 三个。 도시에서 살다 이곳에 와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콧노래까지 부르며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니 찬사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됐어. 在那里。 뭐? 喝喝水。我是됐어. 好吃你就多吃点哈。啊，从 만두와 감자볶음, 맑은 물 한 그릇, 세 가지 음식이 전부이지만 위펑마을에서 먹는 첫 식사는 참 맛이 좋았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아니라 마치 온누이처럼 지내는 이들. 세상에 이런 학교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안 가지. 여기서 맨날 놀지. 이렇게 재밌으니까. 听故事那个。听故事呀。不白了，没个站。 우와! 밥!
더 먹어. 너는? 不看。他说吃饱了会爆炸，吃太多会爆炸。老爷好吃不好吃啊？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그날 밤의 추억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메이리 쉬사는 손을 뻗으면 닿을 듯이 그렇게 가까이 내게 다가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별이 굉장히 하늘에 총총히 떴었는데요. 그래서 내일은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겠구나 싶어서 기대에 차서 잤거든요. 설산이 보이니 장관이네요. 어떠한 불순물도 없는 순백의 설산. 이곳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풍경입니다. 숙소의 주인 아저씨가 아침 일찍 말을 챙깁니다. 위펑마을을 찾아오는 여행객을 싣고 오려면 부지런히 길을 나서야 하기 때문이죠. 이곳 티벳 사람들도 하루의 시작은 역시 수요차. 다들 먹는구나. 차를 만들기 위해 먼저 소젖을 짭니다.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보던 젖 짜는 광경을 코앞에서 보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켜보고 있자니 숨어있던 호기심이 슬슬 발동하고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된다. 아주 부드러워요. 근데 겨냥도 잘 맞네. 이걸로 지금 수유차 만길 거죠? 응. 我个要吃dinner。 수요차는 알다시피 짜라라는 둥근 통에 끓인 칭차와 야크나 소의 젖, 버터를 넣어 만든 티벳 전통차입니다. 뜨거. 아유, 힘들다. 제가 짠 젖으로 차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리듬 있게 땡기는구나. 더 땡기는 거야. 역시 전문가의 손길을 따라가지 못하네요. 모든 일에는 전문가가 따로 있나 봅니다. 소리부터 틀립니다. 네, 됐습니다. 오케이. 진짜 맛있다. 이게 진짜 맛있구나. 수유차가. 이곳 사람들의 식사는 3일 지나면 바로 수유차와 만두 그리고 감자볶음이 전부. 햇살이 설산을 황금빛으로 바꾸면 본격적으로 위펑마을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간혹 들리는 야크떼의 방울소리와 무리를 지어 다니는 새 울음소리가 전부입니다.
坐起来的领导。되게 안녕, 부모님. 아침을 먹자마자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학교가 조용하네요. 부모님. 부모님. 선생님이 아이들의 등교를 막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덩치 큰 소가 아이들의 등굣길을 막고 있네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까워 오는데 손을 움직일 생각을 않고 선생님은 마음이 바빠집니다. 아이들이 놀라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말대들에게 쫓깁니다. 참 재미있는 등굣길이죠. 빨리. 有没有想老师？ 빨리 와. 这个不是快进去了。 안녕. 빨리 와. 我家，我家爸爸 빨리 와. 买的，他家爸爸给的。 아이들이 챙겨온 건 갖가지 먹을거리입니다. 학교에서 사는 선생님을 위한 것이죠. 是裙子吗？去巡餐厅。去叫他们来。白妞，快点过来！ 실수했어? 어제 한번 봤다고 아이들이 어느새 저에게 와서 아는 체를 합니다. 到白马家去把资料弄。 그런 아이들이 제 눈엔 마냥 귀엽습니다. 点你打电话，让他快点上来。他家那个叔叔说他在睡觉。 进。 아침 조회 시간. 起来，不要放肆的把我们的线数着我们前进的大河。左三圈开始。 저도 잠깐 아이들 속에 끼어 동심의 세계에 빠져보기로 했습니다. 抖抖手啊，抖抖脚啊，心口深呼吸。大家小，有口一起呀，抖脚啊，心口深呼吸。你也不肯让，我也不肯让，普通架的河中央。小雨。 小雨沙沙，看着桃花。等一下，这个是别人给他的，是那个叔叔给他的啊。王之焕。 놀 땐 친구 같은 선생님이 수업할 때에는 연애 선생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부탁에 제가 위펑소학교 1일 교사가 되었습니다. 요거 새. 말. 돼지. 제가 그린 그림을 따라 아이들이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그림을 그린 거는 이 그림 안이 너희들이 세계야. 네가 살고 있는 세계인데 너무 보기 좋고 행복해 보여서 너희한테 한번 그려봐야 준 거야. 잤지? 코 잤지? 그치. 여기 너네 집이야, 그치? 그치. 응? 여기 너네 집이고. 전기도 없고 그 흔한 컴퓨터 한 대도 없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공책도 부족한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지만 그곳에서 저는 잃어버린 세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자연에 그대로 순응해 사는 방식이고 이 좋은 자연에 그냥 묻혀 있는 건데 저희같이 이방인이 관광객이 와서 색다른 눈으로 본다는 게 참 미안해요. 있는 그대로 놔두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냥 여기 그냥 남았으면 좋겠어요. 참 좋네요. 눈빛이 맑은 아이들과 마음씨 고운 선생님의 웃음이 넘치는 위펑마을. 그들을 보고 있자니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는 유토피아, 진정한 샹그리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을 떠나오는 길, 소설 속 잃어버린 세계처럼 어느새 위펑마을이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낸 이틀이 꿈만 같습니다. 누군가 내게 샹그리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메이리 쉬샨 아래에 있는 첫 번째 마을에 가보라고 말해줄 겁니다. 다음 여행지는 실크로드의 주요 요충지였던 따리입니다. 따리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곳이죠. 윈는 곳곳을 돌아보려면 그만큼의 이동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시간이 꼭 지루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길에도 저의 시선을 잡아끄는 뭔가가 있거든요. 따리로 가는 길에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추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여행이 주는 특권이죠. 그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추수하시네요. 전통 방식으로 추수를 하고 있는 농부들.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뭐를 언제 심어요 여기는? 要种豆，马上就种豆。 昨天就做了。 저도 잠시 일을 거들었습니다. 어떻게? 쓰리. 타작을 하는 제 모습이 엉성해 보일 모양입니다. 두 분이 번갈아가며 제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케이. 이렇게 타서 부르르 떨어라 이거죠? 예. 또 부르르 살살 부르르 떨어야겠지. 그래서 뒤집고. 예, 거기다 놓을게요. 일선을 돕던 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매미치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 저 뭐 하는 거예요 저거요? 我也提不来啊。哦，那得拿过抓，抓什么？你说那是一那个拿着袋子那些抓蚂蚱。哦，那咱们挑菜，挑那个 아, 아까 올 때 메뚜기가 많이 뛰더니 그거 잡는 사람들이구나. 抓这个了吗？你看， 아, 一些是叫这个就是鹿药把打不死嘛。所以呢，鹿药还没做出来，把这个虫打死，没有把它打死掉嘛。鹿药嘛，当然是打不死的。 들판에 가득한 메뚜기 떼를 보니 펄벅의 소설 대지가 생각났습니다. 재앙을 몰고 온 메뚜기 떼의 습격. 설마 그런 일은 없겠죠? 하나 잡았다 봐봐. 이거 잡는 거야. 뱀메뚜기. 한국 거랑 똑같아. 메뚜기. 근데 작다, 귀엽다 이 메뚜기가. 이거 뭐 맛있게 생겼는데? 어릴 때 참 많이 먹었는데 메뚜기.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메뚜기 되게 메뚜기를 잡으러 동네 청년들이 다 나온 모양입니다.
와우. 你们是干什么？ 많이 잡았어요? 아? 많이 잡았어요? 깔뜩 잡았어 여기는. 깔뜩 잡았어. 现在怎么算？ 와. 你们那里没有啊？这个 이만큼이면 갖다 얼마 정도 받아요 그럼 那 갖다가? 当然的话呢，一斤是多少钱？ 8块。 한 근에 8원. 그 하루에 얼마큼씩 잡아? 이만큼씩 몇 번 잡아요 하루에? 一天可以20多句、30句左右。 하루에 버는 돈이 약 200위엔.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 정도니까 청년들이 뛰어다니는 이유를 알겠네요. 와, 이거 봐요. 메뚜기 잡은 거 한 번 훑었는데 이 정도야. 한 200마리 되려나? 무지 많아 메뚜기 지금. 马马虎虎嘛。 이렇게 논두렁을 마음껏 뛰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메뚜기 잡는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윈난의 가을 들녘을 마음에만 묻어두기엔 아쉬워 스케치북을 꺼내들었습니다. 나중에 서울로 돌아가 이 그림을 본다면 타작을 하던 부부와 메뚜기 잡던 청년이 떠오를 겁니다. 윈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따리. 이곳은 26개의 소수민족 중 바이족의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따리를 찾아온 건 다른 도시보다 문화예술 수준이 높기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족만의 전통 염색법으로 만든 천제품 자란입니다. 이걸 직접 여기서 만드세요? 你是自己做的吗？自己做， 어디서 만드세요? 我们在这里做了，家里面的做，家里面的做，这里的做，有洗玻璃，洗玻璃， 이걸 다扎染布，这个是扎染。 아주머니. 이거 보통 이렇게 하는데 며칠 걸려요 지금? 修这个，这个是第二个修那个是洗澡，这是传染机器。 자라는 원래 염색 기법을 뜻하는 말인데요. 바이족 사람들은 전통 염색법으로 만든 천 제품을 자란이라고 부릅니다. 염색이 안 돼서 이렇게 묶어져서 염색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두 번 세 번 꺾어서 묶어버리니까 땅의 형태가 나. 아이고 대단합니다. 바이족의 바이는 하얀색을 뜻하는데요. 저우청 마을의 하얀 전통 가옥이 바이족 마을임을 알려줍니다. 제가 관심을 보이자 아주머니들이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자란 염색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곳에서 한 수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한때는 바이족 모두가 자란 염색을 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 전통을 잇는 집은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두안 꿔린 씨 가족은 모두 자란 염색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란 염색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천연 염료입니다.
식물의 잎이나 꽃잎을 어떤 것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썩힌 물입니다. 두한 거린 씨의 도움을 받아 저도 몇 가지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 바이족이 이 색을 특히 좋아합니까? 啊，对，白厨师他就喜欢这个颜色，以前是这个颜色比较好看，但是现在是红、黄、绿这些多一点。以前是就像那个白厨凤米，特别是凤米啊，包头上也是那个杂花的，这个围腰，围腰特别是围腰，最讲究的就是围腰了。 쪽빛 비슷한 이 색은 바이족이 흰색 다음으로 좋아하는 색으로 고귀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염색된 천은 햇빛에 잘 말려야 그 빛을 더하는데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런지 영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인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두 아주머니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像这种。 아. 그래도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윈난의 소수 민족 중에 오랜 역사를 가진 바이족. 이 자란 염색은 그들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뭐라는 나무입니까? 这是什么呢？这个是巴拉根，植物巴拉根。 对。 이걸 갖고 이 청색염료를 만드는구나. 바이족에게 반란근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자라는 물론 음식, 차, 약초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향도 독특하게 새콤하고 느낌이 좋아요. 보세요. 벌써 우려냈는데 색이 청색이 돌아요. 하늘빛색이 돌아. 이게 하늘이 반사된 게 아니라 원래 자연색이래요 보니까. 就是消炎。如果我们做出来的衣服、裤子穿在身上，就是对皮肤很好。我们如果吃这个巴拉根水，很消炎。一般我们小娃娃的嘴、辣椒，我们可以用它的那一种花洗它2次就没有事。 천이 잘 마른 다음 앞서 꿰맨 실을 풀어내면 염색천이 만들어집니다.那这个是菜它，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挤它的细。这个蝴蝶。 오, 야, 와, 짜잔이네 진짜. 这个里头。我都必须只能用啊。 고기. 천에 새기는 무늬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 말고도 바이족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对呀，咱都到这了。 물고기는 따리의 얼라이 호수를, 나비는 바이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는 그저 아름다운 천이겠지만 그 안에는 그들이 살아온 내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비 하나 만들려면 손겨서 바느질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가. 나비가 참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이 참 좋은데 나비. 깜깜한 밤에 나비들이 계속 많은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담청색이 참 좋아 느낌. 오늘 내가 만난 바이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자란, 자연과 함께 살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담겨있기에 그 빛은 더욱 영롱하고 찬란했습니다. 저우청 마을을 나와 얼하이 호수를 찾았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 호수가 있는 따리를 동방의 스위스라고 부릅니다. 윈난에서의 여행이 계속될수록 보고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행은 세상을 알려주는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따리에서 북쪽으로 150km 떨어진 리장으로 갑니다. 이번엔 또 뭘 보고 배우게 될까요? 리장에 들어서면 촘촘히 모여있는 오래된 집들이 여행객을 맞이합니다. 송나라 때 만들어진 고성은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센가치 1호의 행방불명의 배경이 된 리장. 이곳은 중국인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중에 한 곳입니다. 제가 리장에 도착했을 때 광장에선 전통 공연이 한창이었는데요. 물론 저도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골목들 사이로 작은 시내가 그림처럼 흘러 리장을 동양의 베니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리장은 어느 산을 돌고 굉장히 높은 분지 위에 있는 아주 동그란 이런 성 안에 있는 우리가 늘상 꿈꿔왔던 그런 판타지였어요. 지금 보니까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가 다 공존하고 있어갖고 각 골목마다 서 있으면 어느 골목으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잊어버릴 정도예요. 이쪽에서 나는 냄새 다르고 저쪽에서 나는 색깔이 다르고 빛이 다르고 다 달라요. 이곳에는 나시족을 비롯해 여러 소수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이어진 골목을 따라가다가 이상한 그림이 있는 벽화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그림이 아니라 나시족 전통 상형 문자였습니다.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요거는 똑같아요. 자기가 한 일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맨날 스케치라고 그림을 그리듯이 똑같아요. 이 사람이 옛날 갑자기 이런 큰 고기를 잡았다는 걸 간략화시켜서.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원시적으로 그랬지만 지금은 현대 회화가 다 이래요. 동파계의 경전을 기록했던 동파 문자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상형 문자입니다. 왼쪽이 남자, 오른쪽이 여자라는 글씨입니다. 제가 그림을 전공한 사람이라 그런가요? 여기저기 써 있는 동파 문자가 자꾸 제 눈엔 그림으로만 보입니다. 동파 문자를 직접 쓰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분은 나시족의 제사장인데요. 옛날부터 동파 문자는
제사장만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동파 문자를 어떻게 쓰는지 직접 보니까 더욱 신기했습니다. 이 동파 문자는 나시족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어떤 문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大概是2000多年以前，2000年以前，没有纸的时候，没有纸的时候，我们的东巴文字已经是残缺了，所以它是刻木记事。没有纸是，尤其是木头残缺了，已经是石头残缺了，也就是刻木记事留在这，这个叫做我们用那些话就是四九六九，就是用刻木记事，流传下来的。 지금도 이 나시족이 이 글씨를 쓰시는 분이 계세요? 不多。为什么呢？那些族会是东巴文字，那些要将近40多万人，可能会知道将50个、60多个左右。这个东巴文是有些以前是传女不传万，传男不传女，所以到现在就是基本上失传了，没有学校。 如果干了以后，不知道它慢慢的再把它音改。 요거 쓸게요. 동파 문자를 보고 나서 저도 갑자기 그림이 그리고 싶어졌습니다. 其实画的是一个叫长山，大一个长山。因为我们是从这往那看。 제사장님은 제가 뭘 하는지 궁금하셨나 봅니다. 나시족 전통 한지에 그림을 그리는 여행객을 처음 보셨다고 합니다. 리장이 보고 너무 리장이 환상스러워갖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선생님께서 여기다가 동파 문자로다가 여기다 동파 문자로다 여기다 좀 기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可以，劝你别洗吧。 이 글씨의 뜻은 아름다운 리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 그림이 동파 문자를 만나니 운치가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홍등에 불이 들어오면 리장은 더욱 환상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 시간이 멈춰진 고성 불빛 사이로 흐르는 사람들의 행렬, 사람들 하나하나는 이곳에서 그들의 기운을 담은 연등을 띄웁니다. 제가 만난 리장은 많은 이들의 꿈과 낭만을 담은 커다란 연꽃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또 다른 자연의 선물을 찾아 푸월로 향합니다. 전체 면적의 84%가 산지인 윈나는 높은 산맥 줄기를 따라 그들만의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윈남성 남단에 위치한 도시 푸월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차로 알려진 푸월차의 고향이죠. 푸월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제갈량 동상입니다. 차의 성인으로 불린 그가 이곳 푸월에 차를 보급시킨 장본인입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품질 좋은 차를 사러 오는 사람들로
북쪽이는 차 전문 시장. 그러나 가을 끝자락에 찾아간 이곳은 고즈넉하기만 합니다. 평소 커피보다는 차를 즐겨 마시던 제가 푸올까지 왔는데 푸올차 한 잔을 안 마시고 갈 수는 없겠죠. 결국 전통시장에서 찻집을 찾아냈습니다. 푸올차라는 이름은 윈남성 남부 일대의 차가 푸올현에 모여 붙여진 것입니다. 푸올차는 생차와 숙차가 있는데 생차는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지고 가격 또한 비싸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를 들은 종업원 아가씨가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보이차는 그럼 다 발효시킨 차예요? 哎，那一般那熟茶都是发酵过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이차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지금요. 보이차 좋은 거 나쁜 거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它都是像那个，它都是分等级的，有群芽的，跟一芽一叶的，一个芽茎一批叶子的。这全部都是芽茎，这个芽茎是等级最高的，它是刚刚发出来树枝的那个芽的头。 차의 본고장에서 마시는 최상품의 차맛. 역시 다르더군요. 그렇다면 맛있는 차는 어떻게 생산될까? 그 숨겨진 비밀을 찾아 다시 달립니다. 푸올 시내를 벗어나면 세상은 온통 초록의 바다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모두 차밭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윈난의 일반적인 기후는 아열대이며 봄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1년 내내 온화한 기후를 보이는데요. 이런 기후적인 특성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차를 만들어줍니다. 신이 내린 잎사귀라고 불리는 차. 기록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차를 발견하고 차를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라고 합니다. 중국의 차 문화는 없던 길을 새로 만들었고 뿔뿔이 흩어진 소수 민족을 차밭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방천지가 다 차밭이네. 와. 푸올 시내에서 1시간 달려 도착한 곳은 간하이츠 마을. 안녕하세요. 예, 여기 그 옛날부터 차를 재배하고 키우고 있다는 집이 있어서 그걸 좀 찾으러 왔는데요. 我们的茶就在这天我们搬过人家。是吗？ 아, 그럼 여기로 가면 됩니까? 아, 예. 저 좀 안내 좀 해주시죠. 그런데 차를 타고 온다는 두 분의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무거운 차 바구니를 아주머니가 챙기고 아저씨는 그저 묵묵히 걷기만 ha는데요. 왜 무거운 걸 남자가 안 메고 여자가 메고 그래요? 他跟他手上他身边的贝贝爷都会，他老把个抬。 다행히 마을 입구에서 만난 두 분이 차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아주머니 댁은 마을을 지나 언덕 위를 올라가야 하는 아주 외진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멀어. 아휴, 어휴, 다 왔나 보다. 이곳에는 아주머니 가족을 포함해
네 가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 분들이 다시 차를 따러 나섭니다. 저도 이분들과 함께 차를 따볼 생각입니다. 비가 온 뒤라 차밭에서 제 바지가 젖지 않도록 손수 만든 큰 앞치마도 챙겨주십니다. 자, 갑시다. 자, 아주머니 앞장서세요. 마을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차밭은 네 가구가 공동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기후 탓에 10월까지 차를 따지만 그래도 제일 바쁜 때는 3월부터 5월까지. 봄에 따는 차가 제일 맛이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도 아 여기 이렇게. 但是说这个比亚钱，这个才是跟品质往加平的。 아, 이게 차가 안 되는 거고. 꼭 그러니까 요거 처음에 올라온 새싹만 싹이 차가 되는구나. 这个是它因为才发出来嘛，它这个是，它这不是银轮，这个是叶包嘛，嘎，它泡出来的银色的更好了嘛。 아, 요게 이제 가장 좋은 보이차가 만드는. 나이지 1번号. 이게 베스트? 1번号. 1등급이라 1등급. 1등급. 아, 이게 1등급. 제일 좋은 보이차라. 왜 제 눈엔 다 똑같은 걸로 보일까요? 역시 차 따는 아주머니의 손놀림부터 다른데요. 이 작은 손으로 아주머니는 차를 키우고 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좀 더 잘해서 아주머니께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게 영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야,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좀 이거밖에 안 돼? 이 정도로 일손을 도왔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요. 다시 시작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이걸 한 바구니 따려면 얼마를 따야 돼 지금? 어머니 참不好. 최고 좋은 자. 초록이 만연한 차밭에서 저는 차보다 더 진한 사람의 향기를 가진 농부들을 만났습니다. 도시에서 제가 늘 그 녹차를 즐겨 마시는 편인데 마실 줄만 알지 이게 어떻게 생산되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는 몰랐었는데 실제로 그 도시나 유명 관광지를 안 택하고 제가 이쪽으로 어렵게 온 이유는 보이차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궁금했어요. 근데 과연 와서 보니까는 환경 자체도 다르고 환경 자체도 다르고 만드는 방법도 그렇고 와서 보니까는 실제로 아 차가 맛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진짜로 차는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상상 환경을 보니까 그래서 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차를 더 마실 것 같은데. 세상이 온통 초록인 곳 간하이즈 마을. 그곳에 가면 깨끗한 자연에서 자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하늘과 푸른 나무를 닮은 순수한 이들도 있죠. 자연에 순응하며 차밭을 일고 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푸얼차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게 아닐까요?
11월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차를 따지 않습니다. 새순도 눈에 띄게 줄어들 뿐 아니라 다음해 차 농사를 위해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봄에 돋는 새순이 더 맛이 좋다고 합니다. 하루의 일은 마을에 저녁이 찾아오고야 끝이 났습니다. 딴 찻잎은 바로 가공 공장으로 가져가서 팝니다. 여기서 찻잎을 찌고 비비고 수증기로 숨을 죽인 다음 차로 만듭니다. 지금 이게 따온 게 얼마나 따신 거예요 지금? 조금 아까 하루 종일 딴 게 10근이라고 그랬는데 그 10근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块1块吃一天，我们说6块1块吃。 하루 종일 딴 차가 17위안, 약 3,400원 정도라니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어느덧 저녁 시간, 집집마다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떤 걸 잡으래? 검은 거 검은 거. 일로. 아주머니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게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 안 잡아봤어. 우리 어머니가 잘 잡았지 닭을. 맨날 그 닭 잡으시면서 나니하고 닭을 간세한 버섯하고서 탁 내리쳤지. 가져오세요. 저 아저씨 보고 좀 잡아달라 그러면 안 될까? 자 한번 물어봐봐. 저 아저씨 보고 한번 잡아달라봐. 이걸 어떻게 잡어? 저기요, 이거 좀 잡아주세요. 옆집 아저씨 아니었다면 제가 했을지도 모르는 일, 천만다행입니다. 2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집안 가장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큰 아들과 올해 6살 된 둘째 아들까지 가족 모두가 저녁을 준비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부지런히 저녁을 준비하는 건 모두 저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손을 도와준 보답이라고 하네요. 아주머니가 닭을 잡은 것도 모자라 이젠 계란 프라이까지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방법과는 좀 다른데요. 아, 이 계란들이 저 마당에 닭들이 난 거구나. 옆에서 지켜만 보려니 미안한 마음이 앞서고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를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닭은 못 잡지만 계란 프라이만큼은 자신 있거든요. 계란을 아주 튀기는 그냥 튀겨. 너 몇 개 먹을 거야? 몇 개? 줘. 계란 줘. 착착착. 옛날 실력 나온다. 좀 기다려. 좀 있다가. 이게 뭐야? 꼬꼬 머리 봐라. 머리. 밥. 드디어 우여곡절 속에 밥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자, 식사로 들어오세요. 쎄. 음식은 나눠 먹어야 그 맛이 더하다고 했던가요? 이웃에 사는 부부도 함께 했습니다. 맛있네. 그럼 보통 아침에 차 따러 몇 시에 나가세요? 我早上人就是吃定都要课，一排肯定是要去课嘛，他一排的都是还。 오늘 둘째 우리 만나서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간하이츠 마을에서 먹은 저녁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차박까지 와서 식사 후 차 한잔 안 할 수 없겠죠.
찌개 다시. 차 맛이 아주 강해요. 향기도 좋고. 이 차는 이 전부 이 차밭에서 다 따신 겁니다. 我们之前采过了嘛，就是南泽北槐瓜， 언제 따신 거예요 이게? 8月份采的，今年的那个今年8月。 8月份啊。 차 농가에서 마시는 차는 예쁜 찻잔에 마시는 것도 격식에 맞춘 것도 아니지만 그 어떤 차보다 진한 향이 느껴졌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어 더불어 살고 있는 땅 푸월. 작은 마을에서 만난 이들에게 차는 자신을 지켜주는 생명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자연이 준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이 동굴 안에는 기이한 풍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는 물론 세계 전문가들은 이곳을 아시아에서 가장 장관을 이루는 동굴이라고 칭송합니다.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규모를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총 넓이가 8.5 헥타르로 여의도 4분의 1 면적의 옌지 동굴 안에는 크고 작은 수십 개의 동굴이 있습니다. 들어서는 입구부터 분위기를 압도하는 이 동굴은 옌지동에서 가장 긴 동굴로 전체 길이가 4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용천 동굴이 2,470m니까 용천 동굴의 1.5배쯤 되겠네요. 색색의 조명을 받아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종이녀석들은 어느 것 하나 같은 모양이 없습니다. 캄캄한 동굴에 간간히 켜져 있는 전등을 등대 삼아 가다 보면 더욱 거대하고 웅장한 신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100년에 1cm가 자라는 종유석이 이 정도의 크기가 되기까지는 830만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수백만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그래서 더 아름답고 경이로운 옌지 동굴. 배를 타고 10여 분 지나오는 동안 동굴이 만들어낸 환상에 취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오면서 또 한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는데요. 높은 천장의 종유석에 매달린 사람입니다. 와, 저기로 올라간단 말이죠. 30m가 넘는 동굴에 매달린 모습은 보기만 해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올라가는구나, 맨발. 아무 장비 없이.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올라가냐?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뾰족하게 솟아있는 종요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있으려니 오금이 저려오는데요.
왜 저 높은 곳을 기어오르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는 동굴 곳곳에 숨어있는 제비집을 따는 전문 채취꾼이랍니다. 보물찾기를 하듯 제비집을 찾아 넓은 동굴 안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들이 제일 바쁠 때는 제비가 동굴을 떠난 직후인 8월이라고 합니다. 저곳을 우리 맨발로 맨손으로 저걸 기어올라갔다가 내려 보기만 해도 끔찍해요. 숨바꼭질 하듯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는 고개가 따로 없는 이들의 모습은 옌즈 동굴에서 또 하나의 볼거리로 여행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매년 8월 8일 제비집 축제에는 맨손 동굴타기 대회가 열릴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굴 위를 오르내릴 수 있는 사람은 10여 명. 워낙 위험한 일이다 보니 가끔 크고 작은 사고는 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떨어져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어휴. 어휴, 쳐다보기만 해도 무서워서 안 되겠는데. 어휴.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저로서는 뒷마당 나무 타듯 아무렇지 않게 내려오는 청년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어휴. 기다렸어요. 어디 한번 뭘 땄는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게 제비집이구나, 이게. 这些都是鹦鹉。 그럼 보통 하루에 여기를 올라가면 이런 걸 몇 개씩이나 따고 오는 거예요, 그럼? 1-20公斤吧，最多就是这个样子。 무섭지 않아요? 不危险吗？还是有一些地方有危险的。你每天都这样爬那个爬上去，那个不怕呀？好像都是有路，熟路就可以走的那种，不熟路就走不得通啊，有地方。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대보라는 보통? 就洞顶吧，4-50米这么高。 아, 저 꼭대기까지요? 네. 그럼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그러면? 这些是燕子毛，这些是草，这些是白色的都是燕窝，护在上面的这种就是燕窝了，这种都要经过加工以后撕掉就可以用了。这种。一个燕窝抽出来的特色，一个大概可以抽到5K吧，这一窝可以抽到5K。 와, 정말 놀라워요. 깜짝 놀랐어. 너 사람이 설마 그렇게 좀 요만큼 먹으려고 저 높은 데로 기어 올라간다는 게 상상이 안 돼서 물어봤어요. 아유. 제비집 하나에 35위안. 이들에게 큰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을 감수하고 제비집 따기를 업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한 지 10년이 됐다는 이 청년은 아버지로부터 이 일을 가업으로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제비들이 그 8월쯤에 어마어마한 양이 와서 여기다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새끼를 치는데 사람은 제비는 생존을 위해서 여기다 둥지를 트는데 사람은 그 둥지를 따서 또 요리를 맹기로 먹으려고
저 고개보다 더 위험한 그 바위타기를 하면서 그걸 채취를 해서 그 요리를 만들어 먹고 있어요. 이게 보면 아이러니인데 하여튼 참 감탄스럽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저를 놀라게 하는 연제 동굴. 평균 30m가 넘는 많은 동굴 입구 위에는 사람의 소원이 담긴 붉은 편약들이 걸려 있는데요. 이 많은 것들을 저 높은 곳에 어떻게 달았을까요? 조금 전에 만난 그 청년이 했을까요? 연주 동굴의 진기한 풍경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굴 곳곳에는 여러 가지 사당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계룡산을 연상케 합니다. 站在是啥意思？站在就是你摆那个秋千了嘛。你一脚你这时候有时候 점괘가 잘 나왔습니까? 我从来一般都不信，随便来玩儿，还是可以的，还是打开，还是很好的吧，打开所有的吧。 일정도 많이 남았는데 점이나 한번 갈 길에 잘 풀릴는지 점이나 한번 봐야죠. 뭐. 要上山墙可上个头。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저도 한번 점을 보기로 했습니다. 你这个是这个新楼底叫最高，这个是后的，你这个是22天，是个上天，比较好的，培养训练啊，什么都好啊，然后给你个签票。你看你这个培养训练啊，凤凰秋岭它的终身意识，这是善意，这是善意，给你大的，这一瓶给你。 모두 무지하게 좋다는 건 모양이네. 刘家三郎是指你同志，生小孩那个时辰称为刘家。 다 좋대요. 뭐, 앞으로 애도 날 수 있대. 점을 믿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니 기분은 좋습니다. 다음 여행지로 출발하기 전에 동굴 앞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 식당은 제비집 요리를 하던 곳입니다. 주인 할머니께서 제비집을 다듬고 계셨는데요. 제비집을 어떻게 먹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 물에 불린 아까 그 동그란 제비집 물에 불린 건 모양인데 물에 불려서 여기서 뭘 골라내는지 뭘 먹는 건지 뭘 골라내는지 혹시 잘 모르겠어요. 이 제비집에서 뭘 골라내는 거예요 지금? 草，这是燕子的毛，还有草，只有西方，还有吗？只有鸡，只有鸡方应该。对，大。 제비집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제비털이랍니다. 그냥 단순히 제비털이 아니라 제비의 침이 묻어 있어 젤리 상태입니다. 제비집 사이사이에 엉겨있던 털만 골라내는 건데요. 제비집 하나에서 나오는 털은 많아야 5g, 호떡 크기만한 500g의 이 제비집의 가격은 1,000위안, 약 20만 원이나 하는 고가입니다. 따는 것도 예술이지만 고르는 것은 더 예술이다. 이거는 뭐 거의 음식이라기보다는 이건 뭐 진기명기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비집을 따는 것부터 다듬는 일까지 쉬운 일이 없다 보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할머니가 골라냈다고 해서 바로 요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불순물을 골라냅니다.
是老人吃了身体虚弱的，吃也是补品啊。这是小孩拉肚子啊，身体虚弱的也可以吃。 물에 불린 제비털은 스프나 탕의 재료로 쓰입니다. 제비집 스프는 중국의 최고 요리 중 하나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젠쉐이에 와서 처음 보고 처음 먹어보는 제비집 요리. 그 맛은 어떨까요?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고소하고 아주 약간 느끼하면서도 아주 깊은 맛이 있어요. 이게 제비집 맛인지는 잘 모르겠고 따로 그 제비집만 따로 먹어보질 못해갖고 근데 하여튼 이게 거기서 굉장히 귀한 음식이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랍니다. 제게 여행은 체험이며 느낌입니다. 새로운 음식 맛을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큰 경치를 보러는 잘 안 댕겨요. 여행할 때. 그 큰 경치를 보면은 원경이 보이잖아요. 원경이 보이면 사실 그 크게 그 아름답지만은 감동이 없고 실제로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는 실제로 아주 그 디테일한 거. 그래서 제가 여행을 다닐 때 자꾸 이게 돌도 만지고 다니고 하는 거는 감각적으로 내 몸에 그 느낌이 나한테 와야지 나는 여행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도 실제로 안 먹어본 걸 참 좋아하고 맛있건 없건 그래요. 다음에 갈 곳은 위엔양. 약 3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고산지대로 가야 합니다. 제가 타고 갈 버스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타는 버스가 아닌데요. 이곳에선 닭도 오리도 당당한 손님입니다. 야, 닭하고 닭 머리 이고 가게 생겼어 지금. 와 이거 진짜 닭판이야 닭판. 이곳 시골 버스에서는 흔한 풍경입니다. 이번엔 한이족 모녀가 개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태울 공간이 없습니다. 불쌍하다 불쌍해. 이게 너 옆 꼭대기 매달려서 어떻게 가려고 그냥. 응? 차 타고 가면 안 된다고. 그렇다고 아예 가는 걸 포기할 수도 없고 한이족 할머니의 얼굴에 난감해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 개를 태워야 되는데 언제 태울지 모르는 모녀를 위해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개를 태울 방법을 궁리합니다. 기사 아저씨가 박스를 구해오긴 했는데 개가 가만히 있을런지.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는 사람들.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시골 인심은 어디나 같은가 봅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모두 실패.
我说给你办事了吧？我说谁不跑，没事儿，别的不见了。 결국 개는 버스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골 위엔양으로 떠나는 길은 이렇게 어수선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달려온 곳은 젠쉐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고산지대 위엔양. 위엔양에 도착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비 오는 풍경도 운치 있게 받아들일 텐데 오늘은 제 마음이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특별히 위엔양에서의 여행을 기대하는 건 며칠 전에 본 사진첩 때문입니다. 좋은데 사실은. 사진 속에는 끝없이 펼쳐진 광대한 다락론이 한 폭의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사진가들이 다락론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기 위해 몰려오는 곳. 어떤 이는 이곳을 진정한 대지의 조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몇 장의 사진을 보고 저도 그곳을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아이라오산에 있는 다락론은 세계 최대로 모두 3,000여 층에 이릅니다. 그러나 제가 도착했을 땐 간간히 내리는 비에 구름이 가득해 사진 속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락론 근처의 마을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거의 이게 걷는 게 고개 수준이에요. 이 뚝폭이 지금 한 20cm밖에 안 돼요, 지금. 좁은 논두렁을 걸어가다가 여기저기에서 비를 맞고 일을 하고 있는 아주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이족입니다.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现在个，现在到大谷子时，你就说看了。 1년에 몇 번 놀러오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보통? 4次。 세 번이요? 응, 4次。 와, 세 번. 한이족은 티베트에서 이주해온 최초의 이민족입니다. 오랜 옛날 타이족에게 몰려 고온으로 숨어 들어온 한이족은 먹고 살 방법을 찾았는데요. 그때부터 산지를 개간하여 1200년에 걸쳐 만들어진 게 지금의 다락론입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 아픈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를 따라서 아주머니가 사는 마을을 찾아가는 길. 근데 이거 가면 힘들잖아요. 목도 안 아프고. 해발 3,000m가 넘는 터라 저는 걸어가기도 힘드는데 아주머니는 무거운 걸 지고도 씩씩하게 잘 올라갑니다. 다락론 근처에는 여러 개의 한이족 부락이 있습니다. 그중 이곳은 투거자의 마을입니다. 한이족의 집은 모양이 특이합니다. 지붕이 버섯처럼 생겨 버섯집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의 초가집과 비슷해 보입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마을 풍경입니다.
여자들이 들일을 하는 동안 남자들은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청소, 빨래 등 집안 일은 모두 남자의 몫인데요. 한이족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한번 해볼까요? 农子有他那边烧可以吗？有他烧，那个东西有他烧，对。你差不了吧？啊，可以。 남자인 제가 한이족 마을에 왔으니 이것만의 전통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옛날 군대 있을 때 주방장이고. 남자들과 함께 요리해 보기는 군대 이후 처음입니다. 근데 저 한이족이 어떻게 사는지 집 구조를 좀 보고 싶은데 그걸 좀 안내 좀 해주십시오. 一路是拐三口，一般的三口牛啊、猪啊、鸡啊、什么鸭等等的三口。 집안에서 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한이족의 전통입니다. 熬了一般就是插种的人，我们这个房子是已经刚插过的了，但是呢，其他没刚插过那些呢，熬了是专门人住。 새로 지은 집에도 한이족의 전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층은 곡물 창고입니다. 그 다랭이는에서 추수한 쌀이죠. 이곳은 탈곡하지 않은 벼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와, 다랭이는 진짜 많은데. 원래 이 지붕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그 이게 한이족 전통 지붕의 형태입니까? 汉地传统就是你了，一是土基房，现在嘛一些刚才砖房，水泥混凝土砖房，现在嘛以前嘛就是这种土基。 한이족에서도 이걸 1년에 한 번씩 지붕을 수리하거나 다시 덮는 행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也就是像我们讲的这个就是过往做一场，1、3年做场，也些没得没得时间去过呢，就是现在大田里面生活的那个谷场。这是一般几年几次呢？一般像给我1、3年种呢，可以照个5年左右。一般你大田里面生活的这个谷场呢，最多3年要做2次。 높은 산봉우리에 한이족은 마을을 만들고 논을 일궜습니다. 그들은 힘든 환경에 적응해가며 오늘의 한이족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멀리서 풍경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겐 다락논이 아름다울진 몰라도 제가 만난 한이족 사람들에게 다락논은 그들의 땀과 아픔을 간직한 생명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마을 이곳저곳을 들러보다 골목에서 예쁜 꼬마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구멍가게에 들린 꼬마 아가씨. 제 그림에 관심을 보이며 옆에 앉았습니다. 이 옷이 저기 니네 한이족 옷이니? 야, 이 옷을 엄마가 만들어줘서 샀어. 손으로 다 이거 만들었구나, 수 같은 거를. 되게 이뻐. 그리고 기꺼이 제 모델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느새 제 주변에 꼬마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제 그림을 좀 더 가까이서 구경하려는 아이들이 자리 싸움까지 벌립니다. 그 모습이 제 눈엔 귀엽기만 하네요.
像不像呢？像。是吗？ 제가 그려준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제 손으로 또박또박 이름까지 써줍니다. 이름이 메이후이랍니다. 이뻐? 마음에 들어? 喜欢吗？ 어느새 비가 그치고 하늘이 서서히 맑아집니다. 사진에 담고 싶었던 아름다운 다락론들이 이제야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구름의 땅 윈나넷의 여행을 마치고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도 아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보름 동안 윈난을 여행하면서 제 손끝에, 제 눈에, 그리고 가슴에 담은 것들이 몇 장의 사진보다 오래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